최근 유럽과 남미의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달아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세일즈 외교의 모양새였는데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대중국 정선에 틈이 생기는 건지 글로벌 ET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정상들하고 요즘 자주 만납니다. 네, 최근 보름 동안 정상회담 결과만 보면요. 프랑스와 스페인, 유럽연합,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정상들과 마주했습니다. 예. 눈여겨볼 것은 시 주석이 모두 안방인 중국에서 이들을 맞이했다는 건데요. 우선 남미의 대국이죠. 돌아온 좌파 대부 룰라 대통령과 한 회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들른 곳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였습니다. 신개발은행 본부 그리고 화웨이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는데요. 이 신개발은행이라는 곳은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이 속한 이른바 브릭스가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맞서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고요. 이 화웨이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집중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우리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다. 좀 노골적인 거 아닌가요? 네, 룰라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해 돌아온 이후에 예전처럼 중국과 가까워지는 실리 외교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눈여겨볼 포인트는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겠다라고 선언한 점인데요. 즉 브라질과 중국 간의 수출입 결제와 금융 결제 등에는 미국 달러 대신에 중국이 개발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 첫 거래도 이미 마쳤습니다. Eu toda noite me pergunto por que todos os países estão obrigados a fazer seu comércio lastreado no dólar. Por que nós não podemos fazer o nosso comércio lastreado na nossa moeda? 이렇게 하는 내막을 보면 2009년 이후 14년 동안이나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이었는데요. 지난해 양국 간 거래가 우리 돈 195조 원가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동행한 브라질 기업인 수행단 규모는 250여 명에 이르는데요. 20건이 넘는 대형 거래가 체결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이 브라질에게 통 큰 선물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 최근에 사우디도 원유 결제하는데 좀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주요 산유국들 모임이죠.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감산을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를 두고 사우디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또 옆에 룰라고요. 이분이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달 초 유럽연합 EU의 수장인 집행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 이때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매우 두드러졌는데요. 따로 불러 4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가졌고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마크롱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서방 외교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을 떠나면서는 타이완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네덜란드에 가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곧 속국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경한 표현들인데 이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이후에 조금 물러서긴 했지만요. 살펴보면 유럽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을 따라서도 안 된다는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에 프랑스 기업인 50여 명이 동행했는데 경제적으로 성과가 상당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이 프랑스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에어버스의 여객기 160대를 우리 돈 26조 원에 사들이기로 했고요. 중국의 돼지고기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해 20건이 넘는 계약이 프랑스에 유리한 쪽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실리 우선 행보로 봐야 할까요? 네, 중국을 보면 이미 2년 전에 미국을 제치고 유럽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 올라섰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유럽에서 중국의 값싼 공산품 수입은 필수가 됐고요. 사치품과 여행시장 등지에선 중국이 유럽의 최대 고객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선물만 줄 리는 없고요. 나름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실리 외교하면 또 중국을 빠뜨릴 수가 없죠. 예. 시진핑 주석은 이제 미국의 일강 구도에 맞서서 이 다자주의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현재 미국은 이제 우방끼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재편하자고 있는데요.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예. 즉 중국을 배제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최근 각국의 정상들을 만난 시 주석이 강조한 부분도 이러한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단호히 반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零和博弈没有赢家，搞脱钩断链阻挡不了中国发展进程。 중국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시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불편해하는 이야기들만 계속 오가고 있는데 미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당연히 달가울 리는 없겠죠. 예. 하지만 일단 미국은 프랑스와 동맹이 굳건하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We're very comfortable and confident in the strong alliance and the strong friendship that exist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fact that we have been working together on the continent. 달러 패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대해 중국이 견제구를 연이어 날리는 모양새인데요. 경제적 이익, 즉 당근을 제시하며 미국과 거리를 둘 것을 넌지시 종용하는 중국의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되면 양강 사이에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석우 기자, 고맙습니다.